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 체육의 역사적 기초에 대해서 중세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조금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당분간 외출을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 또 상대방하고 안전거리 2m 정도 거리 유지해 주시고요.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꼭 샤워를 한다거나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거나 청결을 유지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 학생 여러분들이 답답할 거는 이해는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수업을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2강인데요. 우리가 지금 역사학적 기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재가 없지요. 그래서 교재에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역사적인 자료들은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수업하는 것처럼 쭉 연결돼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PPT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필요하면 PPT 자료는 공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시면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쭉 한번 수업 들으면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체육 또는 스포츠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쭉 이렇게 훑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시시대에 인간은 태초부터 스포츠 내지는 운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중세시대까지 했었는데, 고대시대에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역사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세계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나 아시아보다는 유럽 중심의 교재들이 많이 있죠. 동양적인 우리나라의 체육의 역사에 대해서는 따로 짤막하지만 시간을 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적인 관념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리스를 또 로마 시대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체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중세 시대에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또는 모든 로마 시대에는 무슨 잘못만 하면 종교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처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세 시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체육을 신성시하지 않았다. 죄악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중세 시대는 체육의 암흑 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체육을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기사도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도 정신은 중세 시대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로 살짝 넘어가는데, 이거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14세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서유럽 중심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건전한 정신, 건강한 정신, 여기에는 건강한 신체, 건전한 신체가 깃든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말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지요. 스포츠 물론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말이다. 이때 당시 인문주의자들은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라는 말을 고전적 이상을 체육 최고의 덕목으로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신체 기관,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 기관은 이 활발한 지성, 그러니까 지적인, 정신적인 것하고 신체와 정신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육을 장려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인문주의 철학자들은 체육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철학자들은 국가에서는 국가의 안녕이나 안보 이런 것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개인에게는
개인 자신의 안전이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한테는 전쟁 기술을 습득시켰죠. 그래서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신체 운동을 장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최초로 최초 인문주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궁전 학교가 세워집니다. 비토리노라는 사람이 이 궁전 학교를 세웠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체육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체육 교육을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체육을 우리 수업에 들어갔던 교과목 중에서는 펜싱이나 승마, 도약, 달리기, 볼게임 등이 있었다. 이때 다른 인문주의자와 같이 활발하게 지적인 활동을 하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정신이 휴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적 휴식, 또 운동이나 게임을 통해서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분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중요한 거는 체육,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로마 시대의 병사들이 했던 그런 로마 시대 병사들이 했던 신체적 운동 또는 중세 시대에 행해졌던 기사도 정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장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의 체육에 대해서 서유럽 14세기부터 16세기 문화를 보시면 인문주의에서 지금 르네상스 시대는 인문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주의에서는 뭐냐? 신체와 정신이 상관관계가 있다.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둘 중에 하나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 신체도 건강하다. 이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주의에서 가장 강조된 교육은 뭐냐면 이 교육 이론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의 인격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즉 교사는 어린이들과 친밀해져 가지고요. 어린이들의 능력이나 기질이나 흥미 이런 것들을 계획을 이 어린이에 맞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한 것이 하나의 큰 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베르게리우스는 신체 운동을 선택할 때는 각 개인의 각 조건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소년 시대에는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신경을 과도하지 않게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에 지금 지금 했던 말들은 무슨 얘기냐면 운동의 방법 같은 거 있죠. 또 운동의 강도 같은 거에 대해서 말했다. 누구에게? 각각 개인에게 맞게 이렇게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어린이들. 그래서 지적 노동자가 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신체를 단련해야 된다.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체육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성을 인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때는 어때요? 신체 미나 뭐 이런 것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죠. 아름다움이나 체육의 미나 뭐 특히 테크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르네상스 시대 체육에서 엘리엇은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체육 운동에 관심을 나타냈었고요. 달리기나 사냥을 인정했었다. 또 위험에 대한 적당한 방지책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때는 레슬링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엘리엇은 달리기, 사냥, 레슬링까지도 인정하게 되었다. 아삼은 젊은 신사들은 항상 모든 품위 있는 신사적 유의를 즐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는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훌륭한 견해를 발표했고 이를 실천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의 인간상을 구하고 그리스적 인간상을 구하고 그리스적 체육을 강조했고요. 신체적 훈련과 동시에 도덕적, 정신적 훈련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의 체육을 모방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체육 운동뿐만 아니라 초기 로마인은 또 초기 로마인들 또는 기사들 사이에서 행했던 각종 운동 경기들을 많이 채택을 했다. 운동을 많이 채택했다. 경기라기보다는 또 체육을 극히 단련적, 격렬한 이렇게 전장 생활과 관련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시대만 해도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또 개인의 안정을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에 필요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인간성 해방을 부르짖으면서도 이 당시 때는 여성 체육에는 관심이 없었죠. 별다른 관심이 표하지 않았었다. 즉 체육에 대한 중세 기독교적인 편견은 남자 먼저 탈피했었고요. 여자에서는 아직도 수세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시대 체육은 이론 면에서는 특이할 만한 점이 있지만 체육의 실천면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에서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 운동을 해야 되지만 또 거기 뭐 이렇게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기적인 면이 따라가지 못했었다. 특히나 신사적인 것들, 또 자기의 자신을 보호, 나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적 운동이 필요해서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세기로 넘어가면 근대 체육이에요. 인문주의는 중세 르네상스부터 인문주의였다면 근대 체육은 자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주의 체육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연주의 체육의 목적은 뭐냐?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하여 건전한 신체 훈련, 충분한 운동 기술 같은 것들이죠. 레크레이션적 활동, 건강 교육 등을 통해서 심신의 훈련을 쌓아 애국적 민주 시민을 육성하려는 데 있었다. 근대 자연주의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크레이션적 활동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대는 레크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은 이들에 의해서 설정된 진보적인 체육 개념이라는 것은 아동에게 충분한 운동 기술을 학습시키고 자, 레크리에이션을 행하기는 하지만 가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행하게 했다. 또 위험한 상황을 자기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 이거를 단련하고 또 동료들과 이러면서 어울려 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근데 자연주의에서는 레크레이션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신체 또 거기와 어울리는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연주의자들은 감각의 교모한 작용을 수련하는 것이 체육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했다.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뭐 차갑고 뜨겁고 딱딱하고 또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소년들은 놀이나 게임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친숙하게 하고 더위, 추위, 딱딱하고 부드러움, 크고 작고 또 높고 넓고 길이 이런 것들을 수량이나 형태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길이들을 폭을 잴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근대의 자연주의 체육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체육을 보시면 근대 체육은 루소, 바제도우, 구츠무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루소는 에밀에서 신체 활동을 권장하면서 신체 활동은 그때그때 새로운 동작에 의해서 관심과 기분을 좋게 하고 즐거움을 주며 주의 집중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는 레크레이션 생활이 평형을 가져다 주고 그 힘으로 본 거죠. 또 교육의 참 뜻은
심신,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이 레크리에이션을 행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가치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심신이 수련될 수 있다. 이렇게 루소는 얘기를 했다. 바제도 같은 경우에는 범의 학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범의 학교에서 교육 목표를 지적 발달과 신체 발달에 두었다. 학생들은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고요. 운동장, 체조장, 정원 이런 데서 뛰어놀았다. 자, 구추무추는 루소하고 프로그램이 이상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구추무추 프로그램은 지식보다 오히려 건강을 교육의 기본 목표로 삼았다. 근대 체육에서 루소, 바제도, 구추무추, 얀 등등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들어가서도 점점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구추무추 보시면 학습 향상이라는 것은 건강이나 신체의 완전함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추무추는 체육의 주 목표는 건전하고 활동적인 신체의 조합적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즉 근대 체육을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지적 발달, 신체적 발달, 또 건강, 교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발달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근대 체육 19세기에 들어오면 19세기 특성은 전인교육, 언어교육, 인간교육으로 인간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런 부분들은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근대는 인본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간 중심의 체육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대 체육을 보시면 먼저 스포츠와 신체 활동이 일반 민중에게 개방이 됐지요. 그래서 창조적, 자기 표현적 스포츠 등이 보급이 되었다. 또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의 합리화와 민주주의, 개인의 이상이 병행했죠. 그래서 인권 존중, 노동자 계층의 여가 선용 방법, 근대적 레크리에이션이 운동이 대두가 되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체육 운동을 국가주의 운동으로 결부를 시켰죠. 국민적, 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군사훈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력 강화에 그 목표를 두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대 과학의 발전은 신체 운동의 과학적 해명,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체에 관한 것, 신체 운동에 관한 것, 또 인류 해부학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분야가 확대되어 가기 시작했고, 생물학, 교육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체육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그래서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국방력 강화 또 다른 류의 이렇게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교육학이나 이런 다른 학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관계에 있어서 클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걸쳐져서 종합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자, 현대체육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현대체육은 신체 발달, 올바른 인격, 건전한 사회적 자질 이런 것들을 길러준다. 즉 뭐냐면 체육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어요. 체육은 어떻게? 모든 다른 학문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움직이고 인간이 활동하고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현대체육 같은 경우에도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이룬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려는 방향으로 발전이 하고 있다. 첫째가 건강이죠. 건강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하루에 만보 걷기,
또 뭐 식사할 때 천천히 식사하기, 짜게 먹지 않기, 뭐 등등등 건강에 요즘은 특히 정보가 정말 정보라는 게 너무나 많아서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잘 빼서 수집해서 내가 실천하거나 활용하는 것도 그게 이제 하나의 지혜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니까 건강에 대한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서 먼저 신체적인 것부터 인체적인 거에서부터 인간이 행해지는 행동들에서까지 또 사회적인 것까지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을 가지게 됐다. 세계 각국에서는요, 체육의 생활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미국에서 너무 미국인들이 뚱뚱하니까 나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 직접 비욘세였나요? 거기서 그 노래하면서 이렇게 뛰는 운동 체조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노래 끝날 때까지 막 뛰는 그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만큼 전부 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전에 우리가 역사할 때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비만도 생기기 시작했죠. 시간이 많아지고 또 먹는 우리가 저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게 되고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점점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북목이라는 증후군이 있는데 이 거북목 증후군도 최근에 나온 얘기죠.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거나 뭐 컴퓨터에 많이 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거북목이 나오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은 하는 행동들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 행동에 의해서 체육도 많이 바뀌게 돼간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체육은 무엇이다 라고 딱 정할 수가 없다. 정해지기가 어렵다. 왜? 계속 사회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체육을 하나의 문화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은 이렇게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몸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시대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부터는 지적인 부분, 지금은 현재 지적인 부분까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분까지 체육에 포함시키더라. 그래서 체육을 동그랗게 원으로 보고 한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자 국가 간에는 어떻게 체육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물론 뭐 요즘은 체육 스포츠 자 일단 그냥 스포츠만 보시면 스포츠 교류 같은 게 어떻습니까? 뭐 올림픽부터 해서 월드컵 또 각 종목 세계권 대회 또 어떻게 그 도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지요. 이런 것들이 크게 국가간까지 다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과학화로 체육 시설과 장비, 운동 방법 등에도 커다란 발달이 오게 되었죠. 현대 체육에서는 요즘 근대 시대 가면 맨손 체조, 체육이라는 말이 체조라는 말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조가 발달되어 있던 나라죠. 즉 수업이 체육을 체조라고 했고 그 체조 수업에는 진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체조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국민 체조 이런 게 있었었죠. 그래서 또 과학화로 체육시설 장비, 운동방법 등 커다란 발달이 있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 친화적인 체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현재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뭐 리프팅, 뭐 레포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지금 과목을 사회체육에 들어가 보면 정말 알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체육 활동이 인간의 삶과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활동이라는 것이 인식이 뿌리내리면서 세계 여러 나라는 국민 권리 차원에서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 20세기 후반까지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 현재는 국민의 권리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체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체육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적인 거, 운동이나 움직임 같은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적인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에서 도와서라도 해야 된다. 즉 이제는 문화 차원에서 넘어서 이제 국민의 우리 사회 환경적인 문화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 차원도 넘어서 이제는 복지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체육까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계속 이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체육 개념 변천에 관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요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25페이지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체육의 역사학적 기초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봐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체육이라는 것이 개념이 그럼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시사회부터 쭉 보시면 체육이 발생을 했죠. 언제부터? 즉 인간이 태초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움직임은 같이 생성돼서 같이 발달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의식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즉 체육의 발생은 원시 시대부터 생활 그 자체였다. 따로 시간을 내서 하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생활 그 자체였죠. 즉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본능적 생활, 수렵하고 뭐 이런 것들, 먹이 채집하고 즉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체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했던 것들은 낚시나 사냥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시사회는 이루어졌고 자연과 맹수로부터 즉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 신체 활동이었다. 지금 현대 체육의 개념의 발달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가 체육의 역사학적 기초를 보셨잖아요. 쭉 이어져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가시면 고대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인간의 삶의 조직적 발생, 즉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올림픽이 처음 최초에 고대 올림픽이 시작했죠. 창 던지기 이때 5종목이 있었는데 창 던지기, 달리기, 던지기, 레슬링 등등이 있었죠.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면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전차 경주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었지만 또 반면에 태폐적인 것, 또 정치에 이용되는 것, 또 뭐 시민들이나 그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태폐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발달도 되었지만 태폐적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스포츠 같은 거 하면 가서 관람하죠. 이런 관람 문화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냐? 로마 시대에서부터 발생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권투 등 놀이 문화도 발생을 하게 됐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요즘 스포츠 경기 관람 이런 것들은 다 로마 시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문적이나 교육적으로 발달이 된 근간은 17세기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유럽의 단련주의, 자연주의, 범해주의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거는 우리가 체육 철학을 뒤에 또 가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발달 배경 사항만 좀 보시면 또 19세기 영국의 강건한 기독교주의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죠.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자, 여기서부터 이제 20세기 초로 넘어가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진보성 얘기하는 거죠. 진보주의로 넘어가고 20세기 중엽부터는 인간주의와 스포츠, 교육, 이론이 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세기 말 같은 경우에는 루소 보시면 프랑스 작가 많이 나와요. 프랑스 작가이자 교육자죠. 루소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죠. 독일의 바제도 같은 경우에는 범해주의죠. 그래서 짤츠만 구츠무치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다. 바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주의, 범해주의 학파인데 학교에 사랑의 학교로 건립을 해서 실천을 하게 되었다. 자, 보시면 바제도, 짤츠만, 구츠무츠 이렇게 얀 이렇게 보시면 독일의 국가주의의 철학자들이고 교육가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중심의 군대식 체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왔다. 이때만 해도 체육이라는 용어가 없이 체조라는 말을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체조라는 말로 쓰여졌다. 스위스의 파스텔로치는 어린이의 본성을 이해하고 지적, 신체적, 도덕적 힘과 재능 발달, 보조, 체육 시간을 하루에 1시간 할당한다. 이렇게도 했었고요. 결국 전 유럽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로 발전해서 체육은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 체력은 국력이다. 즉 민족주의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민족주의적 체육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다. 지금도 사실은 스포츠는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이 정치적으로 스포츠가 도구화 되었다면 현재도 스포츠는 우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 부분은 뒤로 쭉 넘어가면서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한번 훑어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세기 같은 경우 영국은 아까 강건한 기독주의였죠. 그래서 기독교주의였다. 자, 1600년부터 식민지가 발판이 됐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식민지를 많이 가지게 됐죠. 그래서 전쟁과 피해의 역사를 거듭하게 되었다. 또한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미개한 아시아, 아프리카를 개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자기만의 그렇게 우월주의가 있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정복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미지의 땅을 찾으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여왕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했다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세기 말년부터는 산업혁명으로 문화가 확산되었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20세기로 넘어가면 미국의 진보주의로 넘어가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세기부터는 미국의 진보주의가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세기부터 지금 미국의 진보주의가 진보주의 교육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육은 미국의 진보주의 체육이 넘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보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체육이라는 말보다는 체조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진보주의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신체를 위한 신체를 통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 for the physical 또는 through the physical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1840년 존 워렌이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란 용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맨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한 체육이란 용어죠. 그래서 실용주의자가 진보 이론을 통해서 사회적 교육을 하고 창조적 경험에 의해서 학습을 강조하는 시기였다. 자, 이때 20세기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드, 귤릭, 헤더링턴, 윌리엄스, 내시 이런 사람들이 신체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체육, New Physical Education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형식적, 자발적 참여와 해결을 하고 민주적 교육, 개인적, 인간적 교육 등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천천히 다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전까지 얘기한 거는 체육의 역사적 기초를 바탕으로 현대 체육이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쭉 그냥 훑어서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25페이지부터 나오는 현대 체육의 개념 변천에 대해서 이제 차근히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체육의 역사는 맨 처음에 원시 사회 시대부터 인간과 함께 맥을 같이 했다. 인간 출현과 함께 맥을 같이 했다. 고대 그리스에는 화려한 체육이 있었다. 17세기 영국 로크의 경험주의, 단련주의가 있었다. 18세기 루소의 자연주의, 이것을 비롯해서 범회주의, 국가주의, 또 기독교 정신, 영국의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체육 활동에 대한 권장, 실천,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유럽의 서유럽이나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진 거고요. 자, 19세기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19세기 후반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다. 이게 어디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 19세기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틀, 교육적인 접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시도된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교육을 기저로 한 체육은 미국의 의료인과 체육학자에 의해서 시도된 형식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어떻게 의료인들이 많이 처음에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짐내스틱이라고 그러죠. 고대 이 체조라는 말이에요. 짐내스틱이라는 체조라는 말은 고대부터 쭉 쓰여져 온 체육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신체를 육성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신체를 육성하는 체조라는 말이 고대부터 쭉 쓰여져 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19세기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내스틱이라는 말이 처음에 쓰여져 왔고, 17세기, 18세기 유럽을 중심으로는 문화라는 말이 있죠. 피지컬 컬처라는 말이 체육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부터는 피지컬 트레이닝, 이때는 군사적인 색채가 많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적 군사훈련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트레이닝 되어 왔다. 19세기에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로 쓰여져 오다가 19세기 중엽 하버드 대학 생리학 교수인 존 워렌이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체육,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이란 말,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 20세기에는 규릭, 우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체 활동의 교육적 개념이 강조가 되고 대중화된 용어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은 신체육 사상이다. 그래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점점점 다시 바뀌어서 지금은 휴먼 무브먼트로까지 이렇게 쭉 바꿔져 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짐내스틱, 피지컬 컬처, 그 다음에 피지컬 트레이닝, 피지컬 에듀케이션 이렇게 쭉 진화되어 왔다, 변화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현대 체육의 개념 변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or the physical education,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신체를 위한은 for the physical이고, 또 신체를 통한 체육은 through the physical education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변천이 쭉 되어 온 건데, 지금은 현재 독립된 학문으로 휴먼 무브먼트라는 말을 많이 쓰이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또 교양학부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런 말을 또 생소하게 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조라는 말에서부터 쭉 변천되어 왔다. 그래서 현재는 체육을 독립된 학문으로 보고 있고, 무브먼트, 움직임이라는 인간의 움직임 학문으로 다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하버드 대학인 교수인 존 워렌의 저서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저서에서 처음에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쓰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논리적 이론 같은 체육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을 저서에서 쓰여지게 되면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 1831년에 쓰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으로서의 체육보다는 체육의 목적이 건강 유지와 신체 적성 발달에 초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워렌이 맨 처음에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게 많이 되지 않았죠. 1831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더 피지컬이라고도 하는데 포더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면 신체를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초기 체육 발달의 기초적 역할은 존 워렌을 포함한,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체육의 기초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체육인들이 아니고 의료인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이죠. 의료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체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바로잡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육체적 한 나라 젊은이들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체가 올바른 계획이 한 나라의 젊은이들의 육체적인 건강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런 말을 19세기 말에 시작하면서부터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된다. 젊은이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올바로 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즉 신체를 어떻게 위한 운동, 신체를 위한 교육, 신체를 위한 운동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 당시에는 신체 단련, 그러니까 피지컬 트레이닝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미국에서 젊은이들의 건강한 육체에 집중을 하면서 신체가 건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세기 말 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발달하게 됐다. 그 무렵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종목, 운동 같은 거, 미용 체조, 신체 적성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열풍을 불고 있었다. 자, 히치콕은 1861년 에머스트 대학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있죠. 에머스트라는 대학에서 교과 과정에 최초 체육 프로그램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체조를 보급해주고 이 당시 때는 체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체조를 보급해주고 운동 기구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체 측정 분야에서는 개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체육 교수인 서전트 같은 경우에는 1879년부터 40년 동안 쭉 계속 체조를 보급하고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운동에 대한 기능적 접근을 시도했다. 자, 이들이 주장하고 창조하고 이런 것들은 체육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들은 주로 어디에서? 의료인 범주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9세기 말부터 이 포더 피지컬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내가 건강한 신체를 갖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젊은이들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나라도 건강해진다라고 시작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체육인들이 한 게 아니고 의료인들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루더 피지컬이라고 이거는 신체를 통한 체육입니다. 아까는 신체만을 위한 체육이었으면 지금은 신체를 통한 체육이죠. 신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운동은 20세기 초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신체 교육 위주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것으로 포괄점 개념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체를 통해서 지덕지, 뭐 지식도 덕망도 뭐 이런 것들도 다 한다고 할 정도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오기 시작했다. 즉 이 시기에는 신체 단련에서 즉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는 것에서 피지컬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체육이란 자체가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닝에서 피지컬 에듀케이션으로 옮아가는 시기였다.
미국은 1900년부터 1920년대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진보주의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부터 진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교육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이라는 건 실용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주의는 곧 실용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사회에서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데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교육이 받아져야 된다. 이런 식의 진보주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의 방향 전환에도 주도적 영향을 끼친 학자들은 체육을 참여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매우 다양하며 이거는 신체적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현재도 우리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스포츠, 체육, 뭐 농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그 외에 뭐 탁구, 배드민턴 이런 모든 스포츠나 체육 프로그램들을 할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신체적 건강도 물론 있지만 그 친구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체육 참여를 하게 하죠. 특히 약간 조금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불량 청소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약간 적응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또는 친구를 괴롭히거나 여러분이 말하는 뭐 일진이나 이런 친구들을 운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운동을 시켰더니 뭐 특히 유도나 뭐 이렇게 자기의 있는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운동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친구 괴롭히는 것을 좀 이렇게 삼가하게 되더라.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아서 방과 후 운동을 시키게 했더니 운동을 참여하게 했더니 이 운동 참여한 친구들이 그전에는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랬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운동에만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 이거는 뭐예요? 신체를 통한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통한 이런 것들, 지금 신체를 통한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체육의 방향 전환에 신체적인 것 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신체를 통한 교육의 사상적 기반은 이제 이건 쭉 보시면 앞으로 나올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릭, 우드, 헤더링턴, 윌리엄스, 내시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연결되어서 내시까지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스로더 피지컬이라는 것이 많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또 많이 보급되기도 했다. 이 학자들은 그런 일에 굉장히 많은 일생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에 의해 그런 활동들, 자, 신체를 통한 체육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던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진보주의 운동을 가장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은 존 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859년부터 1952년까지 진보주의 교육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진보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총체성을 강조했다.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든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 중심적이고 자연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고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교육뿐이다. 교육이 망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바로 서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교육만이 민주사회를 평화적으로 개혁시킬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교육은 아이들이 적극적 참여자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진보주의 존 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알고 행한다. 아는 것, 하는 것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듀이는 신체와 정신은 분리될 수가 없다. 교육적 활동은 지적, 도덕적, 신체적 결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이렇게 존 듀이가 지적, 도덕적, 신체적 결과를 동시에 가져온다라고 주장한 것들은 어떻게 체육에서 놀이나 스포츠, 게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는 것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진보주의 교육은 실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좀 이해도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90년 귤릭 같은 경우에는 귤릭은 당시 체육 교육자 임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체육이 의학의 부속 학문이나 운동 경기의 한 부분, 이렇게 체육 교육자는 즉 뭐 하는 사람? 근육을 발달시키는 사람. 그래서 for the physical, 그런데 신체만 발달시키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운동을 다르게 봤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엑서사이즈는 교육, 치료, 레크리에이션 이 목적으로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목적 중에서 교육적 목적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체육은. 그래서 체육, 즉 무슨 얘기냐면 체육을 통한 교육이라고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적 목적이 이가 제시한 체육의 정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은 체력을 인출하고 단련하며 어떠한 직업이나 어떤 직업이든 적응할 수 있는 신체를 준비하게 하고요. 일상생활을 활동적으로 유용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강해야 다른 모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든 다른 모든 것들을 적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교육으로 범주에 속한다라고 본 사람이다. 즉 1890년대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드 같은 경우에는 체조 중심 체육이었죠. 그래서 체조 중심 체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서의 체육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보를 잇는 쭉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시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헤더링턴이라고 하는데 현대 체육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1924년 콜롬비아 대학 최초 체육 박사학위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뉴욕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박사학위를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과 뉴욕 대학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설해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개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신체를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이라는 강조를 했죠. 개념을 강조했다. 체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기관 교육, 우리 신체적인 기관 얘기하는 거죠. 심리 운동 교육, 인격 교육, 지적 교육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제 오늘날 용어로 보면 신체 적성, 운동 기술 또는 태도, 인식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계보를 이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진보주의, 존 두이 진보주의로부터 쭉 연결되어서 우리가 신체를 통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체육이 그러면 체육이라는 거는 신체만을 위한 교육이냐, 신체를 통한 교육이냐라고 했을 때 20세기 초부터는 체육의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직업 분야가 확대되어 있고 체육 이론 연구와 교사, 코치, 경기인, 체육 행정인 등 체육 전문인들이 당면하는 실질적인 문제와 이런 문제적인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전문 직업 분야의 확대에 대해서 이런 과학 지식이 부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자, 커넌트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총장 역임까지 했었는데요. 체육은 기능 중심적인 교과이므로 학문적인 지식은 체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1963년 미국 교사 교육 논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넌트가 이런 말은 즉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발하는 거죠. 체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교육적인 그런 체육을 통한 교육으로 인해서 인성이나 지성이나 도덕적인 거나 인지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커넌트 같은 경우에는 체육이 왜 그런 걸 다루어야 되냐. 학문적 지식은 다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체육은 기능적 중심만 해야 된다. 농구를 배운다고 하면 농구 기술이나 가르치고, 또 농구에 대한 체육, 체력이나 단련시키고, 이런 것들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국 교사 교육 논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들이 즉 어떻게 됐냐? 체육학은 독특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체육을 하는 이 학자들에 의해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커넌트의 주장은 체육의 학문화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컬처, 트레이닝, 문화적인 거나 이렇게 처음에는 체조 이렇게 쭉 용어가 쭉 진화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신체 운동 또는 신체를 통한 교육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버드 총장 역임을 한 커넌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독립된 학문으로부터 체육이 독립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커넌트의 도전에 체육학자들은 그들의 학문적 응진을 즉각 보여줬죠. 응전을 즉각 보여주었다. 자, 이때 커넌트가 그런 도발적인 얘기를 하면서 커넌트 도전에 체육학자들은 그들이 학문적 응진을 즉각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 중에 하나가 프랑클린 헨리인데, 이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피지컬 에듀케이션 언 아카데미 디스플린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 헨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총체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체육의 기본 개념이 인간에게 주는 지식의 유익함만을 강조하는 전문 영역으로서 지식 추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발표를 했던 그 말들은 지금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체육학의 고전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그 발표했던 책이.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체육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학문으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체육이 원래부터 그렇게 총체로 이렇게 발달하지 못한 거는 애초 처음 시작이 체육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고 의료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의료인들은 다른 것보다는 인간의 신체에 집중했고 인간의 신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육이 독립된 학문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체육을 주장하는 이들은, 체육이 원래부터 지식 총체로서 발달하지 못한 것은 체육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시작한 의사들의 관심에 의해서 신체가 활동이 인간에게 이렇게 주는 유익함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의 학문적인 영역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내용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었죠. 보시면, 그래서 종합해보면 체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학문적 영역 또는 전문적 영역이 있지요. 학문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식 추구의 동기가 호기심에 있다. 이거를 실제를 이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학문적 영역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에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영역은 지식 추구 동기가 봉사에 있기 때문에 교육적 입장에서
즉 체육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의 학문성을 강조하게 되면 휴먼 무브먼트가 될 것이고 전문적 영역을 강조하게 되면 19세기부터 현재까지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는 피지컬 에듀케이션이 되는 것이다. 즉 학문적 영역은 존재론, 실제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적인 것들, 이것들은 휴먼 무브먼트, 인간의 움직임이고 전문 영역은 가치론, 체육의 가치, 체육의 개념 이런 것들. 그래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다. 즉 피지컬 에듀케이션은 교육적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휴먼 무브먼트는 말 그대로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휴먼 무브먼트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문적 영역과 전문적 영역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교과서로 보시면 32페이지까지입니다. 32페이지까지고 그 이유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넘어가서는 휴먼 무브먼트라고 32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쭉 연결해서 그 다음에 체육 학문의 정체성 논의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4강에 네 번째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체육의 역사적 기초에서 원시 시대부터 현대, 그 다음에 현대 시대부터는 16세기, 17세기부터는 현대 체육의 개념의 변천, 현대 체육이 어떻게 변해왔나. 처음에는 체조, 짐내스틱이라는 체조라는 말로 쓰여져 있었고, 그 다음부터 쭉 변천해서 현재 포더 피지컬, 그 다음에 스루더 피지컬, 그 다음에 휴먼 무브먼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체를 통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동안 많이 써왔던 용어들이죠. 용어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이게 체육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독립된 학문으로서 되어야 한다. 독립된 학문을 얘기하다 보니까 휴먼 무브먼트, 피지컬 에듀케이션이 또 나눠지더라. 그래서 학문적인 영역과 전문적 영역으로 또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신체를 위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거나 또는 기술을 익힌다거나 이런 거죠. 근데 신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체육을 하고 체조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다른 것들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성이라든가 지적, 또 태도라든가 운동하면은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먼 무브먼트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휴먼 무브먼트에 대해서 연결해서 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1주, 2주차 때는 지금 휴강했는데 제가 2주차는 동영상 강의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를 더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거를 밴드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2개, 이거 3개 올라갔는데 아마 조금 있다 4개까지 올라가고 5개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단원으로 안 끝나고 수업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죠. 이렇게 왜냐면은 너무 또 단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고 아니면 동영상을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쭉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은 이렇게 교재를 보시고 또 앞부분에는 제가 PPT 이거는 자료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참고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